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미분적분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려서 나머지 선택미적과 선택 확통을 갖다 전부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거는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규칙성 있게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규칙성이 없게 마이너스 1, i, 루트 3, 파이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나열을 해도 이것도 수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수열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불규칙적인 거는 요걸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칙성이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요런 것들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은 이와 같은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라고 하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y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y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0이라고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수열도 마찬가지로 수열은 a1, a2, a3 이런 식으로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열의 항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진다.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면 곧 가까워지게 되는 값을 갖다가 이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말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n에서 an으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 l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 표기와 수열의 표기와 동일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나씩 조사를 해볼게요. 요 1번은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분의 1, x가 3일 때 y는 9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 있는 y는 0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y에 해당하는 게 a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간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한없이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주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5-2n 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가 될 거고요. 4번은 요 그래프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데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 n이 2일 때는 4,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8. 엄청 밑에다 해야겠다. 마이너스 8.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산하는 경우는 진동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렴하는 경우는 요 0으로 한없이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는 그 값으로 수렴하는 건데, 요게 플러스 무한대로 쭉 가까이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까이 가는 거는 무한대는 값이 아니니까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와 진동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요 세 가지 경우밖에 발산하는 게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칙성이 없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 규칙성이 없이 막 나열이 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이후에 가까이 가게 되는 값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런 거는 수렴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규칙성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 수렴하는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에 발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이외에 규칙성이 없는 것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요 정도만 추가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는 함수의 극한값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소 분의 무한소꼴.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선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부정형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극한값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여기서 요 네모친 것을 제외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만 이렇게 수열의 극한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샌드위치 정리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 파트가 요 샌드위치 정리 요거입니다. 상수배 합차곡 0 이외로 나눠도 극한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극한을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는 an, bn 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으면 요게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는 발산하는 상황에서는 이 리미트 기호를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근데 수렴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요런 식이 됩니다. 수렴할 때. 그럼 발산할 때는 왜 안 되냐? 라고 하면은 이 발산할 때는 이 리미트 어쩌고의 값을 특정하게 정해줄 수는 없는데 요거를 갖다가 A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반복되는 수열로 B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복되는 수열로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좌변은 0으로 수렴하고요. 우변은 진동 플러스 진동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갖다 매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특정한 값이 아닌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는 등식이 아닌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을 때는 리미트를 함부로 뽀개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기호는 시그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곱하기에서도 리미트가 각자 뽀개질 수가 있었죠. 요거는 우리가 수학 2를 할 때 요 함수의 극한의 계산에 있는 거를 참조를 하시면 여기는 다시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뒤에 거는 그냥 후딱 빠바박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분모가 더 크네.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원래 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중에 하나가 x n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고 이게 n제곱이든 세제곱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분모는 1로 가고 분자는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극한값은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그러면 어쨌든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누어서 비교를 할 거니까 최고차항만 살아남겠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전체를 갖다가 분자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는 식으로 이 전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도 해주면 수열의 극한이니까 요거는 여기가 x가 아니라 n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번은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라고 쓰셔도 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다 답이 발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를 해주면 얘와 얘 요게 n제곱의 개수인 1이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1이 되니까 2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이 전체의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앞에서 수학2를 했기 때문에 미적은 요 수학2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로그 삼각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게 추가됐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렇게 전체를 꾸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급수랑 정적분을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4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략을 하시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분적분을 선택하신 친구들은요. 그 다음 것도 나머지로 쭉 계산을 해보면 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은 우리가 유리화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차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유리할 것도 없고 여기 n제곱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n제곱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는 근호 안에 있는 거와 근호 바깥에 있는 거의 차수가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이 분자 분모를 갖다가 유리화를 해주면 n제곱, 아이고 마이너스지, 유리하면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부호 바꾼 거,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그러면은 아유 얘 날라가야죠. 왜 여기 이렇게 짠짠 없어지니까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 더하기 1로 2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 그런 다음에 요거의 부호 바꾼 거를 갖다가 똑같이 여기다 써주게 되면 분모는 2로 가고 분자는 1 더하기 1로 가기 때문에 1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x를 n으로 바꿔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문제는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게 무한 들어갈 때는 2분의 1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4분의 a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얘는 유리화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유리화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마이너스 한 다음에 n제곱 an, 뭐 이거 마이너스 뒤니까 이렇게 부호를 계속 바꿔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요 뒤에 부호를 안 바꿔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를 똑같이 쓰고 근호를 벗길 때는 한 가지 표현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입할 때는 대입만. 이건 진짜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할 땐 대입만, 근호 벗길 때는 근호 벗기는 것만 한 번에 한 과정만 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느려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는 부호 바꾼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n,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고 하면 a의 값은 4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항 AN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만큼이 7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AN-1 분의 3AN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를 BN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식은 AN을 구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꾼다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거 BN과 AN을 바꿔서 표현을 했을 때 bn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꾼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n의 그 뒤에 붙는 거는 플러스 3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3분의 bn 플러스 5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bn이 7로 이렇게 리미트가 적용이 되면 7로 바뀌기 때문에 7 플러스 5, 7 마이너스 3과 같은 식으로 이 전체를 갖다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 괄호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NAN을 갖다가 BN이라고 치환을 하면 AN이라고 되어 있던 거는 N분의 BN으로 이 전체를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주어져 있는 식은 이 식을 갖다가 대입한 걸로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쓰게 되면 nbn 플러스 1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게 되면 n에 대한 최고차항이니까 요게 리미트 n 플러스 n분의 1 2 마이너스 n분의 1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bn이 극한값이 4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4를 2로 나눈 2로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대성관계,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얘는 왜 이게 x로 되어 있냐, 요거를 얘를 n으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an의 극한값을 갖다가 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을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이 전체를 맞춰주면 됩니다. 처음은 여기다가 an만 남겨놓고 나머지 거를 갖다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나누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변과 우변의 부동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양쪽을 서로 극한값을 보내면 왼쪽에 있는 것도 3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던 것도 3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3으로 똑같이 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이렇게 딸랑 써버리면 좀 이상하니까 요거를 풀이 과정을 제대로 쓸 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좌변에 해당하는 요 값도 3으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변에 해당하는 요것도 3으로 똑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걸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답은 이와 같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질구레하게 그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샌드위치 정리의 전제 조건을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결론을 바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해보시면 요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임의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인 n 세타라고 하는 거는 사인 n 세타는 아무리 커봐야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양변을 갖다가 n으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좌변에 해당하는 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우변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좌변, 우변도 마찬가지로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샌드위치 정리 이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사인 n 세타는 0으로 똑같이 간다 라고 이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쓸 때 요 샌드위치 정리가 좀 기니까 저는 풀이에 쓸 때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조심이 아니라 도임 정리라고 이렇게 원래 이름이 스퀴즈 쩌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 이렇게 좀 짜내기 정리, 뭐 조임 정리, 뭐 우리한테는 좀 친숙하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가급적이면 전 글자 수가 적은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두 글자로 이렇게 써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다 알아듣고 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어떤 초항이 있고 여기서 곱하기 R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공비가 R인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이런 거를 갖다가 수열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을 극한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 n이 극한으로 갔을 때 얘에서 n을 극한으로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a, r, n-1 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다음과 같은 공비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1보다 큰 거를 갖다가 n제곱을 했다라고 하면은 2의 n제곱과 같은 거를 예를 들면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수열은 2, 4, 8, 16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크게 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가는 목적지가 결과적으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와 같은 수열로 표시가 돼도 이게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한다만 있을 뿐이지 이게 똑같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진동 발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수렴하는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공비에 해당하는 게 1이면 1은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죽었다 깨어나도 1, 1, 1, 1, 1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극한값은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공비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 1보다 살짝 작은 거 이런 걸 갖다가 n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의 n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양변을 똑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등비수열을 하면 되는데, 이게 초항이 요 아래 n제곱 같은 경우는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형식의 등비수열이고요. 초항과 공비가 달라도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초항과 공비가 다른 이와 같은 등비수열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 공비의 수렴 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1일 때는 1111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1일 때도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하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공비의 수렴 조건을 쓰거나 아니면 이 초항에 해당하는 것이 0이면 0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0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얘를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요거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랑 비슷한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계산을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분자와 분모의 n에 대한 다항식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차피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를 해서 2더라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을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싸그리 다 0으로 가는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여기 등비수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앞에 요거를 개수 비교하는 거 이외에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 중에 하나가, 어디 갔니? 여기. 요런 거. 되게, 이거는, 그래서 얘 최고차항이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약간 난감해집니다. 물론 이거는 2분의 bn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지만, bn이 이게 n에 대한 어떤 식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요게 bn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갖다 나눠서 쓸 수 있었다 뿐이지,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최고차항이 만약에 bn이 n에 대한 2차식이었다 그러면 분자가 3차식이 돼서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가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자 분모를 제일 큰 걸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큰 거라고 하는 거는 이 공비의 절대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1번을 풀 때 요거를 극한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갖다가 5의 n제곱으로 싸그리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0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극한값의 결론은 1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여기는 여기서 제일 큰 거, 공비에 해당하는 절대값이 제일 큰 거는 3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더 크죠. 요게 4니까.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은 깍두기니까 앞으로 빠지고 4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n제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얘가 0으로 가고, 분모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1로 있는 게 살아남아 있으니까 1분의 0이 돼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0과 같은 경우는 그 역수를 하게 되면 무한대가 되는, 마치 좀 무한대와 한 끗 차이인 그런 식이지만 어쨌든 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면 수렴이고요. 무한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발산입니다.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3번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분자 분모에 어떤 식으로 이 전체를 표시를 할 수가 없고, 요거를 최고차항이 만약에 4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4n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0으로 가고 4에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값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얘는 값이 아니니까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그 다음 여기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는 초항과 공비가 같을 때와 초항과 공비가 서로 다를 때 이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1번 같은 경우는 요 2분의 x 플러스 1 자체가 공비이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만족하게 되면 이 전체는 바로 다 끝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여기서는 이 공비에 해당하는 거랑 초항이랑 다르죠. 초항은 x-3이 아니니까 이 초항에 해당하는 거를 따로 빼서 첫 번째 a가 0일 때 이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초항은 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 n이 1일 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x의 값은 0, 5, 3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x-3이 이게 공비이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가 표현이 되면 얘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합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이거는 마치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x의 범위는 0, 5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전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 뭐의 n제곱 n이 제곱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놈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보든가 아니면 걔 자체를 갖다가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숫자가 곱해져 있든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r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수열 어쩌고저쩌고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 r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이게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또 r의 절대값이 1일 때 세 가지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라고 하면은 요 분자분모에 해당하는 r의 n제곱 r의 n제곱이 제일 큰 거니까 이걸로 분자분모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요것도 0 요것도 0으로 가기 때문에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로 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걸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r의 n제곱 1 플러스 r의 n제곱 요거는 r의 n제곱 자체가 0으로 가기 때문에 1분의 1이 돼서 결론은 1로 요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요거는 r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0이 돼서 0으로 요렇게 극한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답을 쓸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 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범위가 없으면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숫자가 r이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차피 이게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조건으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이거 r이 있을 땐 등비수열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범위 하나만 구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r의 범위가 이 전체가 등비수열이면 모를까 이 r이라고 하는 게 요 수열 안에 끼어 들어가서 복잡한 형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면 분자 분모를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걸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r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